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초우량주 회사, 대박테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아주 잘 나가던 회사였죠.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가가 폭락하기 바로 직전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자기의 주식을 싹 다 팔아치운 거죠. 이게 과연 기가 막힌 운일까요? 아니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범죄일까요? 오늘 이 수상한 거래의 진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교묘한 범죄였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사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 엄청난 악재가 터질 거라는 걸, 그러니까 실적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대규모 자금 조달, 즉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걸 내부에서 제일 먼저 알게 돼요. 그리고 며칠 뒤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기 바로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죠. 결과는요? 불보듯 뻔했죠. 주가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일반 투자자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믿고 정말 소중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자산이 증발하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겁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믿음은 배신감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바로 그 대표이사의 단 한 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이사 A씨의 머릿속은 딱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 일단 내 손실부터 막고 보자는 그런 절박함. 이게 바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갑니다. 검찰은 대표이사 A씨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죠. 그런데 법정에선 A씨가 정말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A씨 주장의 핵심이에요. 유상증자 같은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논의한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 화면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형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이사회에 도장이 찍혔냐 안 찍혔냐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투자자가 만약에 이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이 주식 절대 안 사지 또는 당장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이게 바로 법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자,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사법부가 이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그럴듯한 변명을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종 결제 도장이 안 찍혔어도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는 겁니다. 둘째, 특히 유상증자처럼 주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계획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미 중요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슬쩍 듣고 이익을 본 사람까지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법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내부자 거래라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이 돈 좀 벌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네, 바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 내부자만 아는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주식을 미리 사고 팔아서 자기 혼자만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의 본질입니다. 이 비유가 내부자 거래가 왜 나쁜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혼자만
다른 사람들 패를 다 보고 게임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그냥 사기잖아요? 이런 반칙이 허용되는 순간 시장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도 그 시장을 믿지 않게 되겠죠. 자, 이 사건은 그냥 어느 CEO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그럼 이 법적인 지식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세 가지는 정말 생존 수칙처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입조심. 중요한 회사 비밀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 행동조심. 그 정보를 알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사실상 잠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 이런 아니란 생각? 이 생각이 순식간에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듣는 아주 솔깃한 고급 정보의 유혹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를 슬쩍 흘려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이거다 싶어서 주식을 산 사람도 똑같은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니 저는 그냥 듣고 투자했을 뿐이에요. 이런 변명 법정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가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똑똑한 분석이고 어디부터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경계선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